제미나이, 아이폰의 뇌가 되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기름과 물.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아이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AI 자리를 구글에게 내어준다는 소식입니다. 안드로이드는 훔친 물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한때 고 스티브 잡스가 핵전쟁까지 언급하며 서로를 증오했던 이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동맹을 맺게 된 걸까요?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은밀하고도 치밀한 생존 전략을 파헤쳐봅니다. 사실 두 회사는 시작부터 원수였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긴밀했죠. 2006년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애플의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아이폰 개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최측근이었죠. 하지만 200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발표하자 스티브 잡스는 격노합니다. 아이폰의 멀티터치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베꼈다고 판단한 거죠. 잡스는 에릭 슈미트를 이사회에서 축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드로이드를 바로잡기 위해 애플의 은행 잔고에 있는 모든 돈을 써서라도 핵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15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5년 두 회사는 모바일 세상의 두 가지 철학으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히 통제하는 폐쇄형 생태계를, 구글은 누구에게나 소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했죠. 전 세계 점유율 안드로이드 70.2%와 iOS 28.5%, 애플은 하드웨어와 서비스 수익을, 구글은 광고와 데이터를 목표로 했습니다. 애플은 사용자를 성벽 안에 가두는 락인 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구글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7화를 지배하며 검색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쟁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챗 GPT라는 거대 태풍이 불어옵니다. 10년 넘게 시리를 키워온 애플에겐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애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이젝스라는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며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애플의 내부 테스트 결과 에이젝스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를 압도할 만큼의 창의성과 추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서버와 자체 개발 AI 칩을 보유하고 있지만 애플은 하드웨어 최적화는 강해도 대규모 클라우드 연산 인프라는 부족했습니다. 애플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자체 모델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완성된 최강의 엔진을 빌려올 것인가? 아이폰 사용자들은 더 이상 멍청한 시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결국 애플은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의 클라우드 AI 엔진으로 수혈받기로 한 거죠. 이 동맹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애플에게 지금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이폰 안에서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입니다. 구글 역시 검색 시장을 위협하는 챗GPT가 눈에 가시죠. 애플은 제미나이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온디바이스 AI의 주도권을 잡고, 구글은 22억 대의 아이폰이라는 거대한 영토에 제미나이를 심어 오픈 AI를 따돌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앙숙이었던 두 거인이 생존을 위해 불편한 동침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폰의 심장이 된 제미나이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 우리 마음까지 읽는 인텔리전트 폰의 시대. 과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변화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가 단순히 이 앱 실행해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플러그인 방식의 비서였다면, 이제는 폰의 운영체제 자체에 깊숙이 녹아든 통합 엔진의 시대가 열립니다. 쉽게 말해 AI가 내 폰의 화면을 직접 보고 이해하며 앱과 앱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일상이 얼마나 편리해질지 실용적인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거기 예약해줘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AI는 우리가 나눈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식당을 찾고 예약 앱을 실행해 자리를 잡은 뒤 내 캘린더에 일정을 넣고 친구에게 초대장까지 보냅니다. 예전처럼 앱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정보를 찾는 방식도 완전히 바뀝니다.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다가 운전면허증 번호가 필요한 순간 사진첩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면허증 번호 입력해줘라고 말하면 AI가 수만 장의 사진 속에서 면허증을 찾아 번호만 쏙 뽑아내 칸을 채워줍니다. 업무 효율도 극대화되죠. 회의 중에 녹음만 켜두면 AI가 알아서 누가 말했는지 구분해 기록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관련 팀원들에게 보낼 이메일 초안까지 완성해둡니다. 단순히 편리하기만 할까요? 재미있고 놀라운 경험들도 쏟아집니다. 내 기분을 설명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모지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잼모지 기능이 대표적이죠. 오늘 내 기분은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먹는 느낌이야 라고 하면 그 묘한 분위기를 담은 이모지를 바로 대화창에 띄워줍니다. 여행 사진을 망친 배경 속 행인들도 터치 한 번이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주변 배경과 어울리는 풍경으로 완벽히 채워집니다.
무엇보다 가슴 뭉클한 기술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편지나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켜 그분들의 말투와 온기를 담은 위로의 메시지를 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감성적인 소통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차가운 이성을 넘어 따뜻한 감성까지 파고드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AI가 전 세계 아이폰에 깔리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이제 우리는 구글과 애플이라는 두 거인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압도적인 숫자의 공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규모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애플과 구글의 협력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설치 기반, 즉,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기기의 수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은 약 22억 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기기 39억 대를 더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무려 99%가 이 두 회사의 손아귀에 있는 셈이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이들의 운영체제로 구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는 결정적인 승부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AI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는 곧 데이터의 독점과 생태계의 표준화를 의미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아이폰에 기본 탑재되는 순간 구글은 단숨에 20억 명 이상의 프리미엄 사용자를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고 활동적인 아이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구글이 고스란히 흡수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AI는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려드는 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는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듭니다. 이것은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뛰어난 모델을 개발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구글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플랫폼의 힘입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폰을 켜자마자 세계 최고의 AI를 쓰게 되는 경험. 그 편리함 앞에서 다른 서비스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동맹은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구글의 AI를 전 세계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두 거인의 만남은 우리가 십수년간 써온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본질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기가 단순히 똑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이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텔리전트 폰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제로 UI입니다. 제로 UI란 말 그대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거나 메뉴를 찾을 필요가 없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는 소리만으로 AI가 비가 올 것을 예측해 우산을 챙기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세상. 기술이 공기처럼 배경에 존재하며 사용자가 시키기 전에 의도를 미리 예측하는 보이지 않는 비서가 우리 손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내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를 24시간 돌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져야 합니다. 특히 폰의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램의 용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램 용량이 인색했던 애플도 이제는 램 폭증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 최소 8GB에서 16GB 이상의 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역대급 호재입니다. LPDDR6나 모바일용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며 AI가 똑똑해질수록 우리 기업들의 가치도 함께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램이 커져도 스마트폰의 심장인 배터리가 버텨내질 못하면 소용이 없죠.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빛의 속도로 진화하지만 배터리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에너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효율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난제를 해결할 차세대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어 용량과 충전 속도를 높이는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부터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적층형 설계, 그리고 미래의 꿈이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물론 이 변화가 내일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애플과 구글의 동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라는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술들이 현실화된다면 단 5분 충전으로 AI를 하루 종일 마음껏 쓰는 진정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누군가는 이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규제 당국입니다. 이미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재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을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각각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의 압도적인 1위 기업들이 AI라는 핵심 기술을 매개로 손을 잡는다는 것,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결코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이 협력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애플 자체 AI를 구축하지 못해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외부 세력에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넘겨주는 꼴이라며 이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OS 수준에서 이런 외부 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에서 애플 기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을 정도죠. 머스크가 지적한 핵심은 결국 데이터의 독점과 선택권의 박탈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의 99%를 장악한 두 거인이 손을 잡고 제미나이를 기본 엔진으로 고착시킨다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다른 AI 스타트업들은 아이폰이라는 거대한 영토에 진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플과 구글도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구글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챗GPT나 엔스로픽 같은 다양한 AI 모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열어두는 탈출구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에 규제 당국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5년 넘게 핵전쟁을 불사하며 싸웠던 앙숙 애플과 구글, 이들은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표 아래 기꺼이 불편한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우리가 쓰는 아이폰을 인텔리전트 폰으로 진화시키고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인류의 디지털 삶을 완전히 재정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동맹은 AI 시대의 절대 권력이 될까요? 아니면 규제의 벽과 경쟁자들의 반발에 막힌 미완의 실험으로 끝날까요?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모바일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애플과 구글의 이 위험한 동맹, 그리고 머스크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